핀란드는 종종 천개의 호수로 불리는 나라로 놀라움과 비밀의 보고를 간직한 나라입니다. 독특한 문화적 특성부터 놀라운 자연 경관까지 이 북유럽 보석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핀란드에 대해 놀랍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번호 1.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인상적인 6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꽤 큰 성과입니다. 핀란드를 돋보이게 하는 독특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귀결됩니다. 핀란드의 행복 통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뛰어난 의료 시스템입니다.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모든 번영하는 사회의 초석이며 핀란드는 이를 진정으로 마스터했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소득 분배를 자랑합니다. 핀란드는 사회지원부서에서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은 핀란드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돌보며 행복과 웰빙을 촉진하는 안전망을 만듭니다. 핀란드는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운 좋은 사람들이 6월에 열리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하여 행복의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중심부에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상해보세요. 번호 2. 핀란드 외국인 인구의 거의 절반이 헬싱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헬싱키 도시에서는 7만 3천 명의 주민들이 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체 외국인 인구 약 32만 4천 명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헬싱키에는 총 35만 809 가구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역학입니다. 헬싱키 지역으로 확대해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7만 5,596명의 외국인 주민이 있으며 이는 이 지역 인구의 약 5.7%를 차지합니다. 이제 이것을 핀란드 전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5만 5,705명의 외국인 주민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들은 헬싱키의 국제적 특성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용광로입니다. 도시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독특하고 활기찬 이유입니다. 번호 3. 핀란드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의 커피 수도를 떠올릴 때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실 핀란드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핀은 평균적으로 매년 12kg의 커피를 소비합니다. 쉽게 말해 365일 동안 480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에 8잔의 커피를 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핀스에게는 또 다른 화요일일 뿐입니다.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카페인 열풍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요. 우선 커피가 핀란드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식이자 사회적 전통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즉 카비파우시는 핀란드 직장 문화의 초석입니다. 그들은 커피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카페인 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은 친구, 가족, 동료들과 연결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잠시 멈추고 긴장을 풀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의 거의 모든 직장과 가정에서 아늑한 커피 코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또한 자체적으로 강력한 커피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독특한 블렌드와 맛을 가진 수많은 지역 커피 로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로스트부터 가벼운 과일 향까지 핀란드 사람들은 커피 장인 정신의 자부심을 느끼며 커피 장인 정신을 기념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커피 축제를 개최하며 각계각층의 커피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번호 4. 핀란드에는 18만 7,888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지도를 상상해보세요. 거의 호수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웅덩이가 아니라 500제곱미터 이상의 호수입니다. 그것은 평균 크기의 집 5채를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호수들 중 총 5만 7천 개가 10,000제곱미터 이상 뻗어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장보다 큽니다. 핀란드에서 가장 큰 호수인 사이마 호수는 4,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 자체로 하나의 물 세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물과 아름다운 주변 환경으로 유명한 피엘리넨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들은 단순한 수역이 아니라 탐험할 가치가 있는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핀란드의 호수는 단순히 그 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핀란드 생활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깨끗한 바다에서 낚시, 보트 타기, 심지어 수영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즐깁니다. 게다가 그 호수들은 나라의 생물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여 다양한 식물과 동물 종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이 호수들 중 일부는 지하 터널과 수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자연의 자체 배관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호수 간에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여 독특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강한 균형을 보장합니다. 번호 5. 전국의 74%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핀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숲이 우거진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숲은 핀란드 전체 면적의 74.2%에 해당하는 2,30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 나라의 4분의 3 이상이 무성한 푸른 숲으로 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에서 핀란드는 숲의 거인과 같습니다. 핀란드에는 유럽 평균에 비해 1인당 숲이 16배 이상 더 많습니다. 핀란드를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핀란드가 이 숲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집중적인 수확과 전쟁 후 토지 손실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산림보호구역은 20세기에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은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핀란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숲을 주에 깊게 모니터링하고 정교한 제고 시스템을 통해 약 100개의 다양한 변수를 추적합니다. 이러한 변수에는 목재 자원의 양과 구성뿐만 아니라 토양 건강, 식생 피복, 나무 자체의 웰빙도 포함됩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숲 교양곡과 같습니다. 핀란드 숲의 목자의 총 부피는 거의 20억 입방미터에 달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에 폭 10m, 높이 5m의 거대한 벽을 세우기에 충분한 목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핀란드가 독립국가로 자리 잡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숲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수확량과 자연 고갈을 초과해왔습니다. 오늘날 연간 성장률은 약 7,500만 입방미터인 반면 약 6천만 입방미터만이 자연사로 인해 수확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은 단순히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록된 면적의 경우 재생 벌채가 대략 3분의 1을 차지하고 얇아짐이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숲이 계속 번성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 공급원을 제공하고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핀란드 게임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핀란드는 혁신적인 게임 개발로 유명합니다. 많은 글로벌 히트작들이 이곳에서 탄생했죠. 번호 6. 앵그리버드는 핀란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앵그리버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중독성 있는 모바일 게임은 사실 2003년 핀란드의 학생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으로 넘어가면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터들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10억 달러의 가치로 회사를 상장했습니다. 단순한 개념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바뀌었는지 놀랍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상징적인 게임, 노키아의 스네이크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초기 휴대폰 사용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어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모바일 기술의 거인인 노키아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모바일 게임 중 하나인 이 고전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게임 세계에서 또 다른 강자인 클래시 오브 클랜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사랑받는 이 전략적 걸작은 핀란드에서도 탄생했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의 설립자인 슈퍼셀은 핀란드의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게임 산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핀란드에는 정말 독특한 스포츠가 많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스포츠 외에도 다양한 창의적인 스포츠를 즐기며 그중 몇 가지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번호 7.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스포츠. 괴짜 취미에 관해서는 핀란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아내가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극한의 장애물 코스 경주, 하지만 반전이 있는. 매년 7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커플들이 핀란드의 송카자르비에 모여 도전적인 여정을 함께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사건은 국제적인 현상으로 변모했습니다. 덴마크, 홍콩, 호주 등에서 온 팀들이 이 특별한 이벤트의 스릴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보내는 것은 확실히 이례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야 할까요? 핀란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기 사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을 위한 14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습니다. 용감한 영혼들이 모여 정해진 시간 안에 모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핀란드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발한 대회입니다. 만약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휴대폰을 던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 스포츠는 오래되고 원치 않는 휴대폰을 가능한 한 멀리 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증기를 배출하는 재미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고 재활용을 장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기타 월드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기타 연주를 모방하는 예술을 기념하며 핀란드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정말로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핀란드의 과속 벌금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번호 8. 국가 과속 벌금은 당신을 겁나게 할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과속 벌금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벌금을 귀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 지갑의 무게에 따라 벌금이 얼마나 무거울지 결정됩니다. 핀란드에서 과속에 대한 최소 벌금은 115유로입니다. 하지만 여기 키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거나 도로를 질주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대한 속도의 악마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방금 한계를 훨씬 초과한 채로 잡혔다고요. 각오하세요. 왜냐하면 핀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벌금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이 한 번의 과속 범죄로 인해 20만 달러 이상을 토해야 했던 악명 높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 말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리드풋 모멘트에 20만 달러,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핀란드가 도로 안전을 차지합니다.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이 시스템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벌금의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처벌을 범죄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득 기반 시스템의 아이디어는 벌금이 모든 사람을 위한 억제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115유로의 벌금이 이미 예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넘쳐나는 사람에게는 115유로만으로는 눈 하나 깜짝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는 벌금을 소득과 연계함으로써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것이 단순히 재정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더 안전한 운전을 장려하는 진정한 억지력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 9. 핀란드는 우연히 스웨덴에 등대를 세웠습니다. 핀란드 영토의 최서단에 위치한 보츠니아만의 마켓이라는 작은 섬은 크기가 8.2에이커에 불과합니다. 1885년 핀란드가 러시아의 자치지역이었을 때 그들은 실수로 섬의 스웨덴 쪽에 등대를 세웠습니다. 이 외딴 섬의 건설 노동자들은 구글 지도 없이 배들이 이 위험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신 GPS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라.
등대는 결국 스웨덴 측에 도착했습니다. 마켓은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아무도 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깔개 밑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외국 땅에 있는 비밀 등대 같았습니다. 1985년으로 돌아가자 드디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정부는 국경을 공식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특이한 S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등대가 정당하게 속해 있는 핀란드 영토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등대를 수용하기 위해 이 경계를 꼬불꼬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협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아, 핀란드가 스웨덴에 우연히 등대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두 이웃 국가 간의 독특한 역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놀랍지 않나요? 번호 10. 핀란드 졸업생들은 흥미로운 기념품을 받습니다. 졸업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모자와 가운 맞죠? 핀란드에서는 이를 조금 다르게 처리합니다. 우선 핀란드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전통적인 졸업 모자와 가운 대신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받습니다. 선원 스타일의 모자. 네,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 전통은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핀란드어로 길리오필라 슬라키로 알려진 이 모자는 학업 성취의 상징입니다. 학생의 학교 엠블럼과 졸업 연도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 모자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착용하며 종종 핀과 배지를 추가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만듭니다. 세일러 스타일의 모자가 독특하다고 생각했다면 핀란드의 박사과정 졸업생들이 간식을 먹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세요. 핀란드의 박사 학위 졸업생들은 모자뿐만 아니라 모자도 받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검을 받습니다. 네, 검입니다. 이 특별한 기념품들은 졸업생들의 학문적 우수성과 세상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핀란드가 왜 그렇게 독특한 졸업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핀란드 문화에서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핀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교육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평등, 접근성 및 품질을 강조합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짧은 수업 일수, 최소한의 숙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에 중점을 두는 것을 즐깁니다. 이러한 졸업 전통은 핀란드에서 교육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 나라는 국제 교육 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번호 11. 핀란드가 올림픽 메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스포츠 세계에서 놀라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 305개의 놀라운 하계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맞아요, 305. 핀란드의 인구를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업적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전 세계에서 1인당 하계 올림픽 메달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101 금, 85 은, 119 동. 이제 그것은 일관된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마다 그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계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핀란드도 여기에 결코 느긋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유럽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동계 스포츠에서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입니다. 핀란드는 1908년 하계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매년 메달을 획득한 세계에서 단 2나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한 세기가 넘는 일관된 시상대 마감입니다. 핀란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그들의 헌신, 재능, 스포츠맨십 문화의 증거입니다. 번호 12. 북극광. 핀란드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던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오로라, 흔히 북극광으로 알려진 오로라입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매혹적인 빛들은 마치 천상의 걸작과 같아서 핀란드에 가면 꼭 봐야 할 것들입니다. 핀란드에서 북쪽으로 더 멀리 갈수록 북극광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오로라 자석과 거의 비슷한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로바니엠입니다. 핀란드 라플란드에 자리 잡은 로바니에미는 북극광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로 알려진 마법의 도시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곳은 겨울의 원더랜드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조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로바니에미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북극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도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북극권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 북극광의 황금빛 지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맑고 상쾌한 겨울밤은 하늘에 활기차고 춤추는 색을 위한 완벽한 캔버스를 만들어냅니다. 로바니에미는 오로라 모험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놀라운 활동을 제공합니다. 허스키 썰매 타기와 스노모빌딩부터 산타클로스를 직접 만나는 것까지 이 겨울 낙원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제 북극광에 관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천체의 장관을 위해 로바니에미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9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철입니다. 길고 어두운 밤일수록 조명이 켜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번호 13. 핀란드의 겨울은 극지방의 밤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유럽 최북단에 위치한 핀란드는 1년 내내 가장 극심한 일조량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겨울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은 북쪽에서 떠오르지 않으며 남쪽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합니다. 이 장기간의 어둠은 극지방의 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를 관통하는 북극권 북쪽에서는 극지방의 밤이 무려 50일 이상 지속됩니다. 태양을 보지 않고 거의 2달 가까이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발트해 연안의 핀란드 남부에서도 하루 중 가장 짧은 시간은 단 6시간에 불과합니다. 끝없는 황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탄력 있는 핀란드인들은 길고 어두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그들은 극지방의 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독특한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음주 문화도 꽤 높습니다. 탐페레와 헬싱키 같은 도시에서는 현지인과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양조주를 즐기는 번잡한 밤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다른 취미는 사우나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우나는 핀란드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아늑한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사실 핀란드에는 자동차보다 사우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상적입니다. 물론 핀란드 사람들은 즐거운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즐기며 열정적으로 겨울 시즌을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아이스 스케이팅, 유명한 오로라 등 계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번호 14.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바다 표범의 고향입니다. 핀란드 야생동물의 진정한 보석, 사이마 반지 바다 표범을 만나보세요. 이 독특한 생물들은 8,000년 동안 사이마 호수 지역을 놀라운 고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이 지역은 바다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바다 표범들은 새로운 환경에 아름답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이 담수 낙원에서 자신들만의 틈새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마 환물범은 몇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냥, 낚시, 오염, 그리고 다양한 다른 요인들이 그들의 수를 위험할 정도로 낮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야생에 남아있는 이 놀라운 생물들 중 400마리 미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존재가 실타래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놀라운 생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환경보호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사이마의 물가의 개체군이 더 나은 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경쟁이지만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번호 15. 유럽 최초로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국가. 1906년 당시 핀란드 대공국으로 알려진 핀란드는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유럽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치에서 성평등의 길을 열어준 진보적인 도약이었습니다. 같은 법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맞아요.
핀란드는 전 세계 최초로 남성과 여성 모두 투표를 허용하고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의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대표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움직임은 핀란드가 성평등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나라는 성평등 지수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해 왔으며 계속해서 진보와 포용성에 빛나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성 참정권의 선구자들을 생각할 때 핀란드와 그들이 1906년에 취한 놀라운 조치를 기억하세요. 변화는 가능하며 모든 것은 대담한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자, 여러분, 저만큼 흥미로웠다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쓰고 구독 버튼을 눌러 역사와 문화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얻으세요. 다음번까지는 계속 탐구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